내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친 그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후에 작가로 가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이 될까에 대한 고민은 학교로 가면서 또 하나의 숙제거리 같은 것이 나한테는 왔어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학과 교수로 동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양명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늘 이반을 꿈꾸었다. 1990년대 중반 런던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로열 아카데미의 아프리카 대륙의 미술전을 본 그는 원시미술에 사로잡혔다. 95년에 런던의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라는 그 좋은 대학원에 초빙 교수로 가는 계기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8차원 화백입니다. 여기는 조금 멀리 양주까지 오면 신상호 미술관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컬렉션 전시를 하게 됐어요.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저 관심 있는 분야도 많고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많은 컬렉션을 구경하기로 합시다. 세상에 작가님이 입이 딱 벌어진다 그러더니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그냥 어떻게 이거를 다 읽어내셨어요? 내 평생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를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에 76년에 왔으니까 50년? 아 여기서 50년 살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돼서 때도 묻고 그냥 날것 같지 않지. 그 5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전시는 어디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해요. 콜렉션 하시는 거. 콜렉션도 하고 네. 내 작품 요즘에 하는 작품도 하고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선 둘러보고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흑작업을 하면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60년이라는 세월을 제한된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도 많은 변화가 네.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설명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호, 한국 도자예술의 리더라는 수식이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이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청자와 분청으로 도자기의 귀재로 불린 정통 도예가였으나 어느 날 평탄한 터전을 박차고 나섰다. 도자는 왜 조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 끝에 도조라고 하는 조각적 형태를 탐했다. 전통 도자의 제한된 유약에서 벗어나 윗대가 없는 원색들로 도자 위에 아프리카 꿈과 혼을 채색했다. 이후 구운 그림 시리즈로 회화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급기야 구운 그림을 조립해 건물 외벽을 감싸는 건축 도자라는 장르를 창조해냈다. 이는 알루미늄 틀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옷 갈아입듯 건축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허도 받았다. 세계 최고의 골동시장 포토벨로 마켓을 무릎 꿇도록 드나든 것이 수집병 중의 시작이다. 포토벨로에서 2번의 겨울을 보내며 그는 마켓이 열리는 날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신열에 들떴다. 골동 딜러들조차 대체 무엇을 위해서? 라고 물으면 그가 내놓은 답은 I am hungry 였다. 내 비용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집해서 주변에다 늘어놓고 거기에서 무언가 발견하려는 어떤 태도,
그것이 어떻게 내 작품하고 연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렇게 사모은 수집품이 수만 가지에 이르고 아프리카 미술부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유럽에 수출된 청나라 도자까지 연대와 지역을 초월한다. 무엇보다 그를 전율케 하는 것은 아프리카 미술이었다. 그는 아프리카 미술이야말로 프리미티브의 덩어리라고 했다. 애초에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하고 부족이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물건이라는 의미에서라는 것. 이성과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안에 디자인, 공예, 회화를 수용한다고 그는 말한다. 근데 그 아프리카 미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가 그 전 세계의 그 미술의 운동이 이미 철학적으로 다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끝에 놓인, 그래서 새로운 작가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아마 피카소, 미로, 샤갈 뭐 이런 사람들의 시대라고 내가 보는데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 콜렉팅을 제일 세게 한 사람들이 피카소나 그런 화가들, 작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것을 많이 콜렉팅하고, 심지어는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피하다시피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느냐 하면 아프리카 미술의 원시적인 미술의 아름다움, 뭔가 그 꾸미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 모든 컨텐츠가 식어가던 시기인 20세기 말에 유럽 미술이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 회생을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내 직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행위. 어떻게 보면 뭐 그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인데, 나는 참 그 좋은 와이프를 내가 가졌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빨리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절대로 나를 자기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그래도 그런 그 와이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나는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 전시의 한 축이 바로 아프리카 미술이다. 아프리카 남성들의 호신용 곤봉, 흠집난 곳을 그가 직접 도자기로 기운 탈, 종이가 귀하던 시절 공책 기능을 한 나무 칠판, 의자, 옷가지, 모자 등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한 물건을 그만의 기준으로 선별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생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애쓰면서 변화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든 철학이든 스타일이든 고정된 무엇에 머무는 걸 거부했죠. 멋도 없고 재미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언제나 내게 새로운 혼돈과 긴장을 안겨줄 그것을 찾아 기웃거렸어요. 결국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시대정신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정신을 자기가 잘 파악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 위치가 어떤 거고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자기가 잘 파악하면 뒤처지지 않는 그 시대 정신 속에 같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좋은 눈을 가져야 돼요. 좋은 눈이라는 것은 좋은 거를 많이 봤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자기가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시대 정신에 대한 것을 바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앞으로 이제 그 젊은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흙을 만지는 사람들이 공예, 디자인 뭐 이런 어떤 거에서 확장해서 순수 미술의 어떤 그런 장르까지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 이제 이렇다 보면 나는 흙을 만지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도 엿보게 된 것이고, 또 확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해서 공예나 디자인 거기에서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미술의 단계까지도 흙 작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 캠프까지는 내가 만들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이제 또 자기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산업 디자인과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4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젊은 세대들은 그냥 4차 산업 쪽엔 가도 이게 어디서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한순간에 한 곳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내가, 그 수집물 속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거기에 담긴 영광과 상처를 봅니다. 물건을 들여다보던 내가 어느 순간 한 세기 전 아프리카 줄루족 전사가 되고 2세기 전 서유럽의 대장장이가 되죠. 낯선 물건이 주는 그 혼돈과 긴장, 그리고 그 속에서 나 나름대로의 조화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지금의 나를, 내 작품을 존재하게 합니다.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잘했다. 새로운 그림이죠. 그렇죠. 새로운 그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뭐 아름답다, 어떤 장식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시대가 벌써 또 지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낌을 느껴서 그걸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의도할 수 있는 거, 난 그런 것이 앞으로의 어떤 예술이 자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뭐 그런 것을 알아봤던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나도 모르고. 저 있잖아. 누군가가 지나간 길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올랐으면 그 너머가 다 보이듯이 그 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내가 베이스 캠프까지는 마련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자기 길 찾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작은 디테일부터 크게 큰 범위로 그 많은 작품들이 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여기 지금 전시 중입니다. 컬렉션 전시. 저기 지렁이도 뭐가 있어? 저 뛰어놀고 싶다 여기서. 항상 그렇게 몇십 년 앞에 작품도 그랬고 인정 못 받는 이게 앞서가는 것이라는 것이 상황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팔리는 것은 상품이고 이미 안 팔리는 게 진정한 작품이다. 몇십 년 앞에 가는데 그것이 지금 팔린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작가는 외롭게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깊이 노력해서 언젠가 나 죽은 후에라도 그것이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미술사 속에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미술 작가로서의 가는 길 아닌가. 가세요.